예, ENC 창업 아카데미 2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일차 강의 1부, 2부, 3부를 다 숙지를 하셨죠? 예, 1부, 2부, 3부를 하나하나 꼬집어서 다 보시고 숙지하신 다음에 본인이 창업을 왜 해야 될지, 어떤 걸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확신이 드는 상태에서 이 수업을 강의를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그러면 2일차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진도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법인이라는 부분이 고민이 되죠. 대부분 주식회사를 얘기를 하고요. 뭐 개인 사업자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법인으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법인은 구성원들이 그 책임을 지분까지만 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투자를 받던 아니면 제휴가 되던 어떤 일을 발생할 때 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주식회사라는 것은 5천만 원 이하의 짜리 법인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5천만 원을 최소 자본금 규정으로 두고 있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법인에 대한 자본금 규정은 없습니다. 단, 그 법인은 주식회사인 경우에 2주 이상의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주당 미니멈 최소 단위가 100원이라서 100원짜리 주식 2개, 200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법인을 만들 때는 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비롯한 그 과밀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그 다른 데 사는 것보다 3배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100여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 자본금을 아무리 적게 잡는다 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는 잡으셔야지 그 안에서 초기에 그 법인 설립에 들어가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비용을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법인 설립하는 게 좋고요. 법인의 설립은 법적인 사람의 탄생입니다. 법적인 사람이죠. 법인. 그래서 이 사람은 출생신고를 하는 거죠. 그게 법인 설립 신고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나중에 사망신고하듯이 법인도 죽으면 끝날 때는 그 파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 부분 똑같이 법적인 사람이다. 일반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는 우선 주주가 있어요. 주주가 있고 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관이 뭔지 잘 모르세요. 정관은 회사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구가 만들어졌고 이게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왜 만들었고 뭘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사라든지 대표이사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모든 거에 대해서는 규정을 해놓은 게 정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업을 할 때 이 정관을 그냥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맡겨서 그냥 만드시지 마시고 꼭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용이 뭔지 다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나중에 특히 그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M&A를 할 경우에 이 정관 때문에 큰 이슈가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별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기인이라고 되어 있죠. 발기인. 처음에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들이 각각 도장을 찍어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발기인, 주주, 정관 이 세 가지가 법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법인 발기인들이 모여서 주주 명부를 만들어서 정관을 만들어서 법인 신청을 합니다. 등기소를 가죠. 등기소에 가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구청에 가서 다시 그 등기소에서 신고서를 가지고 구청을 갑니다. 그 납부, 세금 납부 그런 것들 다 하고 그 영수증을 다시 등기소에 제출하죠. 그러면 거기서 나온 법인 설립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졌고 이제 사업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업자 등록증과 법인 등기부 등본과 혼돈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혀 다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은 하나고요. 거기서 사업자는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신고를 이렇게 3개, 4개까지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이 하나를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인을 설립할 때는 주주, 정관, 발기인이 필요한데 이 정관이라는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꼭 챙겨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등기소 갔다가 구청에 납부하고 등기도 다시 가서 제출하면 세무서에 법인 등기가 설립되고 그 다음에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그냥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본인의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해 보면 어렵진 않습니다. 1인 주주로서 그 사람이 발기인이 돼서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법무사 통하지 말고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처음에 구성을 하죠. 발기인한 다음에 이제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사회는 주식이 없어도 이사는 가능하죠. 사내이사와 사회이사 등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사회는 몇 명이 좋겠느냐? 그 일반적으로 개인이 혼자 창업할 때 본인 단독 이사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독 이사로 할 경우에는 이사회라는 게 의미가 없죠. 본인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슈가 됐을 때, 회사가 문제가 됐을 때 그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개인 사업자처럼 모든 책임을 네가 져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꼭 이사회는 3인 이상을 구성하는 게 좋다. 그래서 보통 3인 정도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단독이사 굉장히 위험하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사 하나 감사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사가 단독이사 하나가 대표성 있는 이사로 그냥 그 사람의 개인 사업자처럼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기피합니다. 이사 둘 감사 하나. 이렇게도 많이 하죠. 둘이 동업을 단단히 할 때. 근데 이 부분도 나중에 이사회가 짝수면은 과반수를 처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짝수 말고 홀수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사 셋 감사 하나가 좋습니다. 감사라는 직급은 초기에 3억 이하까지는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감사라는 항목을 두셔야 그 법인의 모양이 갖춰지는 부분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거나 할 경우에 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를 꼭 두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법상 25% 이상은 사위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위사 셋, 사내이사 셋, 사회이사 1명 이런 식으로 구성도 많이 합니다. 또는 사내이사 둘, 사회이사 하나 이런 식으로 많이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회사 커졌을 때 이사 수가 늘어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분구조 처음에 사람들이 참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창업할 때 몇 명이서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 합니다. 아 우리가 남이냐? 아 똑같이 나눠 먹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똑같이 나눠 먹자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죠. 3명이서 동업을 할 때 야 우리 1대1 대 1이야. 33%씩 지분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투자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투자할 때는 그 대표자 한 명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사업 아이템도 있지만 대표자의 역량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그 대표자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대 1대1로 되는 부분은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40대 30대 30 대표자한테 좀 밀어준다,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이것도 좋은 경험은 아니라는 얘기죠. 최소한 60대 20대 20 정도는 해줘야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도 대표이사가 50% 이하의 지분을 갖고 있는 데는 투자하기 좀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지분을 과점수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여도 마찬가지죠. 3명이서 같이 손잡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야, 우리 돈 벌 때까지는 다 월급 없이 가자. 돈 벌면은 똑같이 나눠 가자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회사가 중점이 없어집니다. 사업 될 때까지 무급으로 간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달에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간에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주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본인은 못 가져가더라도. 그래서 두 번째는 뭐 4대 보험을 해서 동일하게 100만원 100만원이나 쓴 부분은 최소임금을 보통 88만원 세대, 102만원 세대 이렇게 나오니까 최소 비용으로 해서 최소임금으로 해가지고 4대 보험만 등록을 하자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면 생활을 위해서 한 사람당 300만원씩 동일하게 가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돈이 있을 때는 300만원씩 줄 수 있지만 돈이 없을 경우는 못 주죠. 그때는 대표이사는 못 가져간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있는 그 두 개처럼 대표이사가 무조건 돈을 많이 가져가야 돼요. 책정을 해놓고 못 가져가더라도, 돈이 없어 못 가져가더라도 책정은 제일 많이 해놓고 인도가 일을 해야지 이 사람과 지분도 제일 많고 급여도 제일 많고, 그래야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는 맨 밑에 구조 1000만원, 700만원, 250만원 예를 들어서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하고, 본인 대표이사는 돈을 한 푼도 못 가져가더라도 직원들한테는 700만원에 10분의 1인 70만원씩이라도 돈을 챙겨주면서 가야 본인이 대표로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직원들 나머지 2명이 동업자지만 따라서 내가 일을 하는데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창업하면서 꼭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창업을 한 8번 정도 사업을 런칭을 했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한 8번 정도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 노하우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관이 뭔지, 내용이 뭔지를 꼭 하나하나 꼽집어서 읽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이 뭐가 다른지 설명을 드렸죠. 등기소에서 만드는 건 등기부등본, 그리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겁니다. 주주 구성,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대표이사는 과점주주 이상을 꼭 확보하면서 일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상법상에 굉장히 걸리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받아야 될 사업, 아니면 뭐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될 사업, 라이센스가 있어야 될 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확인하셔가지고 일을 중간에 스톱되지 않도록 그런 걸 꼭 확인해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시재무제표라는 부분은 처음에 법인을 만들었을 때, 뭐 자본금 1000만원이다 그러면 1000만원짜리 법인을 만들었을 때 설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딱 나타나지는 부분을 개시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오픈할 때의 재무제표죠. 거기 부분은 설립자본금과 거기서 설립할 때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딱 금액인데, 그 뭐뭐뭐 얼마가 들어갔다는 그 리스트까지 다 해서 딱 갖다 줍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시 재무제표를 무시하지 마시고 꼭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2일차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후에 2일차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